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코딩에서 다루는 데이터 자료 유형을 위주로 학습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숫자형, 문자형, 그리고 불리언형, 숫자형 중에서 정수형, 그다음에 뭐 실수형.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시작부터 목차를 좀 보시면 제어문 크게 두 가지. 제어문이라고 하면 조건문과 반복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위주로 다룰 거고, 다음 기초교육 네 번째 시간에는 반복문을 다룰 건데, 전체적인 틀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조건문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조건문을 위해서 필요한 연산자들, 연산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리고 좀 새로운 멤버십 연산자,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비교 연산자는, 연산자라는 거는 어떤 식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식이라는 게 1 더하기 2, 이것 자체도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라는 게 연산자고요. 1과 2는 피연산자.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일단 연산자의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그죠?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건문에 해당하는 조건문을 더 상세하게 말하면 if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뭐 스위치 케이스도 있고요, 막 뭐 여러 가지 조건문이 많은데, 파이썬은 말씀드렸다시피 컨셉이 좀 쉽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조건문 자체도 if문 하나로 다 취급할 수 있게끔 하나로 통일해 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섯 번째로는 그 if문을 단순한 if문에서 조금 확장해서 중첩돼 있단 말은, if문이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 있는 좀 약간 어드밴스한 응용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 두 가지. 제어문 두 가지 단어만 좀 생각하시면 조건문과 반복문. 자,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보면 제어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영어는 좀 있어 보이는 언어가 나옵니다. Control Flow Statement. 제어의 흐름. 제어라는 거는 제어 조작하는 이런 거죠. 플로우라는 건 흐름이라는 거고, 플로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그림 이런 거 보시면 내용을 떠나서 이런 걸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는 개념으로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문장, 구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어문이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 실행 순서라는 게 흐름. 그래서 플로우를 탄다, 뭐 힙합하는 사람들이 플로우를 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또 IT 전문적으로는 시퀀스하다, 순차적으로 착착 간다 이런 느낌,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순서를 제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코드 자체가 뭐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때도 위에서부터 한 줄씩 쭉쭉쭉 읽어 나가겠지만, 어떤 부분을 나왔을 때 주석 같은 게 달려 있다거지, 아니면 참고 이런 게 있다면 거기서 어딘가로 가야겠죠. 그렇게 중간에 뭐 36페이지를 참고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어디로 가거나 이런 그 제어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또 정리하면, 또 제어문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뭐 종류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두 종류만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어로는 분기문이라는 용어도 같은 말이고, 같은 표현으로 선택문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렌치라고 하는데, 프렌치라고 하면 BRANCH, 프렌치, 가지를 타다. 가지 있죠. 나뭇가지가 프렌치죠. 이렇게 가지가 점점점 뻗어 나가죠. 이렇게 분기가 된다는 표현. 그래서 우리도 뭐 실생활에서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3개월씩 1년을 4번으로 나누기도 하고 분기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보시면 조건문은 간단합니다. 요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런 그림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야 맞으면 왼쪽으로 가고 틀리면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인생의 선택이 삶의 연속인 것처럼 인생도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처럼 프로그램도 항상 핵심이죠. 프로그램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A가 10보다 큽니까? 라고 했을 때 A가 10보다 큽니까? 정답은 알 수 없죠.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면 컨디셔널한 거죠. 컨디셔널.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정너. 이럴 때는 저쪽으로 가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라. A가 10보다 큰 게 true냐 false냐는 A의 값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될 거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힌트를 얻는 게 true false라는 건 논리값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울 if 조건문에서는 논리값이 핵심이다. 논리값. 그럼 논리값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니까 논리값은 true, false라는 건데 이 논리값을 가지고 또 연산할 수 있는 게 논리값은 그럼 어디서 나오지? A는 10보다 크다. A는 B와 같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비교 연산의 결과로 논리값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논리값이 두 개일 때 연산하는 거는 논리 연산자. 예를 들어서 and, or와 같은 걸로 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살짝 지금부터 정리가 좀 안 되시더라도 요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감을 좀 잡아 놓으시면 뒤에 이해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 이것만 하시면 되죠. 되게 단순하죠. 반복문이라는 거는 다음 장에 배우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또 조건이란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복을 할래 말래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반복이라는 거는 어떤 여기 밑에 조건이 true가 됐을 때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할 건데 조건이 맞아야지만 실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반복문에도 조건문하고 뭐 같은 뭐 섞었으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복문에 나오는 거는 반복문에도 조건이 필요하다. 반복의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보면 조건문과 반복 예시를 보면 조건문에 실제 예를 보면 이런 거 있죠. 비 올 확률이 30% 이상이다. 맞으면 우산을 가지고 출근하고 그렇지 않아? 30%보다 낮아? 그러면 우산을 갖지 않고 한다. 두 개로 분기가 되는 거죠. 선택이 되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실제 파이썬 코드로 실행을 해보면 코드를 짜봤습니다. 간단하게 입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풋 같은 걸 써서 여긴 단순하게 코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는 35 강수 확률이라고 합시다. if 문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씁니다. if 뒤에 보면은 콜론이 있죠. if와 콜론 사이에 조건식을 넣죠. 비교식이죠. 비교식. 레인이 30보다 크면 이상이니 이건 초가겠네. 그렇죠? 30보다 크면 우산을 가지고 갈래요. 그렇지 않으면 else는 그렇지 않으면 콜론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렇죠? 우산 없이 갈게요. 요 5줄의 문장을 보면 나중에 코드 보면서 또 실습을 하겠지만 뭐 좀 약간 감은 좀 잡히시죠? 35가 30보다 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갈래요. 밑에 결과 화면 출력된 거 보이시죠?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가 아닌데 갈래요. 이 실행을 안 돌려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우산을 가지고 갈래요 느낌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반복문을 보면 반복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반복문은 좀 생각보다 반복문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반복의 조건이 주어진 값이 200보다 작다면 밑에 있는 뭐 주어진 값 더하기 10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의 값에 10을 더해서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200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정수라고 하면 199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유용한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밑에 보면 반복문이라는 거는 여기 for라는 게 있어요.
for 있고 I in range 200. range가 범위 이런 거죠. 200까지라는 겁니다. 200까지. 그러니까 200 정확하게 200까지라기보다 200보다 작은 199까지라는 거고요. 여기서 도대체 i는 뭡니까? i라는 거는 이런 거는 반복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i가 계속 증가를 해요. 시작은 지정을 안 해주면 0부터 해서 그럼 0부터 199까지 총 200번 0, 1, 2, 3, 4, 5, 6, 7 이렇게 막 커지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실습하면서 더 자세하게 간단히 보면 0, 1, 2, 3, 4 점점 커지는데 커질 때마다 뭘 할 거냐면 밑에 있는 for 문장 밑에 있는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이 문장을 계속 실행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냐면 200번을 반복하겠죠. 자, 그러면 sum은 뭐냐? 합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 값은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합계가 더하기 i, 그러니까 0 더하기 0, 0이 될 거고 0 더하기 1, 1이 될 거고 1 더하기 2, 3이 될 거고 3 더하기 3, 6이 될 거고 6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200번 반복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0부터 199까지의 합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을 출력을 해보면 1, 10, 100, 1000만, 19,900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감만 좀 잡으시는데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딸랑 4줄짜리 코드지만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다 하시면 문법이 완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나중에 코딩하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내가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변화하는 값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코딩하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지금은 값만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if문을 가기 전에 지금 바로 이제 if문을 봤지만 필요한 것들 롤리 연산자를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실습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논리 연산자란 무엇인가? 사실은 if문보다 더 중요한 게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라면 if문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논리 연산자 뭐가 있냐면 and, or, not 이고요. and와 or는 항이 2개가 필요하고 not은 1개만 필요하죠. 그리고 논리 연산자는 논리 값을 대상으로 연산을 하는 거죠. 논리 값이란 건 true 아니면 false.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 논리 값 2개를 가지고 연산을 한 결과도 하나로 귀결되는데 논리 값, 결국은 true, false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 연산자가 중간에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이제 논리 값, 논리 값. 아니면 논리 값이 유도되어지는 조건식, 조건식.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 전체를 하나로 보면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논리값, 논리값이냐 논리식, 논리식이냐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쉬운 거부터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x라는 논리값이 있고요. y라는 논리값이 있습니다. 얘는 각각 2가지씩 가질 수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겠죠.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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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그래서 이 사이에 연산을 하면 a and y 이게 연산식이죠. 논리 연산이죠. 그러면 and일 경우에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라고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false, false, false. 자, 그리고 또 보면 or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x나 y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인 놈은 다 true가 되니까 x, y가 둘 다 true일 때 true고요. x가 true일 때 이 결과도 true고 그 다음에 y가 true일 때도 x와 y의 결과는 true이고요.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이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not x 하면 x를 뒤집어 주면 되죠. false, false, true, true. 만약에 not y로 하면 여기 가서 not y로 하면 false, true, false, true가 되겠죠. 만약에 not y로 하면 자기 걸 뒤집어 주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XY 값을 이거 도대체 어디서 다루는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true, false, true, false 직접적으로 쓰는 일은 잘 없겠죠.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A는 true를 줬어요. B는 false를 주고 임의로 줘본 겁니다. 그래서 if문 뒤에는 결국은 A and B 했는데 A and B가 논리식이죠. 논리식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true,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and라는 거는 A와 B가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A가 true고 B가 false니까 둘 다 true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if 뒤에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false로 결정되겠죠. false. false면 뭐 어떻게 되냐면 print 둘 다 true라서 true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else 부분에 있는 밑에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print 두 개 모두 true는 아니네요. 이 부분이 실행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스킵을 하겠죠. 그러니까 if 문장이라는 거는 if문 뒤에 요 뒤에 식의 결과 A and B가 예를 들어서 true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true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요거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else는 그렇지 않으면 else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를 true, false로 직접 해주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예제를 바꿔갖고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true, false 값이 아니라 A와 B를 인풋을 써서 입력받는 값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는 걸 만들어 가지고 좀 할 건데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런 거죠. A가 10보다 크고요. B가 20보다 크고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밑에가 실행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 이런 거죠. A는 10보다 크다. 요게 비교식이잖아. 그렇죠? 요 비교식의 결과는 A가 만약에 15면은 true가 나올 거고 A가 8이면은 false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 true, false를 직접적으로 넣기보다 왼쪽처럼 A and B 이렇게 넣는 것보다 A는 10보다 크다. A는 10보다 크다. 가로로 또 복귀 좋게 묶어줬는데 요 비교식의 결과가 논리값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게 흔하게 나타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and는 그러면 또 이렇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야, 두 가지 조건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식을 둘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and라는 걸 썼다. 조건이 두 개니까 이건 두 개잖아요. A는 10보다 크다, B는 20보다 크다. O와 같은 경우에는 또 반면에 야,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다 해주자. 결과를 true 해주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true이면 if문 바로 밑에 있는 요 문장 둘 다 true라서 true네요. 요거를 출력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조건이 만약에 if에 있는 이 조건이 false로 나오면 else 부분으로 가서 두 개 모두 true는 아니네요 라고 해준 거죠. 자, 밑에 결과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값을 넣어 갖고 실행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거는 인풋을 한 다음에 A와 B를 뭐 스트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인티저나 이런 걸로 변환하는 것까지 좀 넣는 게 완벽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여러분들 생각할 게 딱 하나입니다. 비교 연산식의 결과는 그럼 비교 연산식이라는 표현식을 말하는 거고 결과는 결국 논리값이 나온다. 아니 밑에 걸 보시면 되죠. 밑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거고 등호 두 개가 equal, 같다. 이제 글로벌하니까 영어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느낌표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작다, less than, 크다, greater than. 그래서 예시를 왼쪽에 보면 7과 7은 같다. 이게 뭐냐면 비교 연산식 표현식이죠. 7 equal 7은 식이라는 거고 이 식은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는데 논리값으로 귀결된다. true 아닌 false. 7과 7은 같다? 같죠. true. 7과 7은 같지 않다? 아니, 같지 않은 거 아니죠. 틀렸죠. false죠. 같지 않다니 같은데. 그러니까 false고. 7은 10보다 작다? true죠. 7은 10보다 작고. 근데 한 개 더 웃긴 거는 도그는 캣보다 크다? 개가 고양이보다 크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A, B, C, D 알파벳 순으로 봤을 때 뒤에 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고요. Z가 제일 큰 거겠죠. A, B, C, D 순으로. 그러니까 C 다음에 D가 나오니까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비교되는 거예요. 7은 7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뭐 만족하죠. true. A는 C보다 크다? 아니요. A는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파이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거는 이 쉬운 것 중에서 우리가 유추해야 될 거는 이런 비교식, 연산식, 표현식에서 결국은 이 식도 하나의 값으로 귀결되는구나. 이 값을 가지고 if 뒤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죠.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것도 쪼개서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 멤버십 연산자라고 나옵니다. 멤버십이라는 건, 멤버라는 거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뭔가 많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떤 그룹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멤버십에서는 우리가 아직 학습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 기초교육 7번 시간에 할 내용들인데 일단 그래도 나왔으니까 어떤 거냐면 요 in이라는 게 나오는데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면 여기 7, 10, 15 이거 어떠 하냐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거. 우리가 아직 학습을 안 했지만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저번에 이제 좀 고급 자료형 중에요. 리스트라는 거는 블랙리스트, 리스트 여러 개라는 거죠. 배열, 문자열, 문자 하나는 문자라고 했는데 문자열 여러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tuple, 딕셔너리, 리스트, 어레이, 집합 이런 여러 개를 말하는 거고 개념적으로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돼요. 여기 대괄호 열고 닫고 해놨죠. 7, 10, 50 일단 세 개라는 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개라는 거. 이 세 개라는 게 하나의 집합이고요. 리스트고요. 그리고 소괄호로도 돼 있죠. 뭐 튜플에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레드, 그린, 블루 세 개가 있죠. 밑에도 7, 10, 50. 자, 이런 집합에 중간에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연산자가 in이란 게 연산자고 not인이란 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7, 10, 15 안에 7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연산식이에요. 7이 왼쪽 항, 오른쪽 항은 7, 10, 15가 포함된 여기 오른쪽 항. 연산자는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이 연산자예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룹 안에 7이라는 게 멤버로 맞느냐? 맞잖아. 지금 70, 50 중에 7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true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중에 옐로우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 거고. 7, 10, 50 중에 not in 존재하지 않으면 true인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거지. not in이니까 70, 50에 7이 없지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not in. 그래서 이 멤버십 연산자도 결국은 결론은 뭐다? 하나의 논리값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if문, 조건문, 분기문, 선택문에 대한 예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는 조건문이라는 거에서 true가 되면 if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있는 문장으로 실행되건데 이거는 양방 두 개고 맞으면 여기 틀리면 여기인데 또 if문은 단지 두 개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if에 뭐가 있냐면 if else만 있는 게 아니라 elif라고 돼 있죠. elif라는 거는 뭐냐면 else if를 좀 줄인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자바나 C나 이런 언어에서는 else if 이런 걸 쓰는데 파이썬에는 그것조차 단어가 너무 길어. 그렇게 해서 elif라고 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else if. 이게 원래는 이런 거죠. if 스코어가 4.0보다 크면 그 밑에 있는 구문 print a 플러스인 걸 출력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F를 출력하세요. 너무 매정하다 그죠? 4.0보다 커야만 A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낙제도 아니고 F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를 더 넣어보자. if 4.0보다 크면 A 뿌린데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고 elif 스코어가 3.0보다 크면 그러니까 3.0보다 크면서 4.0보다 작은 거 말하겠죠. 그거는 be brows로 하시고 또 else if 그렇지 않으면 3.0보다는 작은지만 2.0,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거 사이는 C 플러스로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2.0보다 밑에는 F로 하겠다.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스코어를 3.7이란 걸로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넣어놨는데 이제 우리는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뭐
플롯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몇 가지 좀 정리하면 if, else, 뭐 if, elif, elif, else 뭐 이렇게 되는데 요 if와 보면은 뒤에는 콜론이라고 하죠. 점점. else 뒤에도 점점, elif 뒤에 또 점점, 점점 이런 거 확인을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뭐 들여쓰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if와 else는 같은 레벨이죠. 들여쓰기 알죠? 띄어쓰기 하는 거. 탭으로 보통 띄우시면 되고요. 탭으로 띄우셔야 돼요. 탭으로. 그리고 프린트 양수, 프린트 홈수는 한 단계 밑으로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가. 그래서 요거는 들여쓰기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로는 절대 띄우시면 안 되고 탭 키를 눌러서 항상 들여쓰기 레벨을 항상 맞춰 주셔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은 이제 다른 데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이 들여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블럭이라는 표현을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서 좀 묶어서 좀 편하게 하는데 파이썬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코드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줄였다. 그 대신에 좀 들여쓰기를 좀 잘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들여쓰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if 문장 밑에 실행된 문장이잖아, 그렇죠? 같은 줄에 쓰시면 안 되고 항상 들여쓰기. else 문장 밑에 이렇게. 그래서 들여쓰기를 요거는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좀 체득을 하는 방향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일단 아주 중요하다. 결론. 들여쓰기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중첩 if문. 그러면 이제 중첩 if문을 좀 복잡한 중첩 if문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 마지막으로 자, 중첩이라는 의미는 nested 막 감쌌다는 건데요. 감쌌다는 거. 자, 뭐 좀 순서대로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순서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A와 B가 같다라는 조건이 참이면 왼쪽으로 가서 출력을 합니다. 뭐를? print equal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다라는 걸 출력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1 = 3 이러면 틀리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니면 폴스일 때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나왔죠. 조건식을 한 번 더 하겠대요. 조건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f 모드 한 번 더 쓰겠다는 거죠. 같지 않다면서. 같지 않으면 그러면 같지 않으면 A가 혹시 B보다 크니? 맞으면 왼쪽, 틀리면 오른쪽. 다시 말해서 A가 크면 왼쪽, B가 크면 오른쪽이 되겠죠. A와 B가 크다가 맞다면 크다는 거니까. 그래서 print greater 크다. 뭐 A 기준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주어가 A겠죠. A가 크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less A가 작다, less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간단한 문장을 보시면 이제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if 조건식 원, else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의 if문이 있습니다. if else. 그래서 조건식 1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A가 B와 같다. A = B. 조건식 1이에요. 이게 맞으면 그 아래 있는 요 또 새로운 문장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같지 않으면 그 밑에 걸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보면 if 문이 크게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if 안에 if else가 하나 있고 else 안에 if else가 있죠. 총 if 문 자체는 총 3개입니다. 총 3개. 크게 한 개가 있고 여기 박싱한 하나가 있죠. 그래서 if가 맞으면 또 if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if 조건식 2. 조건식 2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B보다 크니 맞으면 문장 1을 실행하고 greater를 실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B가 크다는 거니까 A가 크다가 틀린 거니까 print less를 출력하면 됐겠죠. 조건식 1일 때만 이 문장이 실행되는 거고요. 조건식 1이 거짓일 때니까 if에 있는 게 밑에 문장이 실행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중첩에서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개념이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if문 안이란 말이 if문 큰 if문 안에 if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else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갔다가 중첩이라는 개념이죠. 중첩.
병렬은 if else가 있고 또 저 밑에 if else가 있고 또 저 밑에 if else 있고 병렬이라는 거고 if else문 안에 그러니까 if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else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념적인 거는 이제 코딩을 하면서 보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예제를 간단한 예제를 눈으로 보면서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준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배달 음식 주문 물론 입력받는 거를 지금 만들지는 않았어요. 인풋만 쓰면 되지만 자, 가격과 옵션이 있습니다. 가격은 22,000원이라고 내가 설정을 했고 옵션은 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개 값을 입력받아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값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중첩 if문을 썼는데 자, 크게 보면 if가 하나 있고요. else가 하나 있습니다. 자, 큰 if에서는 옵션이 이꼴 배달과 같으면 그 아래 있는 if else문을 실행을 하실 거고요. 그 배달이 아니면 else로 가겠죠. 여기서는 배달 아니면 뭐 포장이라는 거겠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else문 가서 포장일 경우에는 밑에 걸 하시고 그럼 만약에 배달일 경우에 한번 살펴볼 걸. 배달일 경우에 들여쓰기를 해서 한 단계 내려가죠. 들여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if else 프라이스가 10,000원보다 크면 프라이스가 가격이 주문 가격이 10,000원보다 크면 비용을 1,000원 많이 시켰으니까 10,000원 이상 주문을 하면 배달비를 1,000원을 받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달비는 3,000원을 받겠다. 1,000원보다 작게 시키면 10,000원보다 작게 하면 배달비를 3,000원 받겠다. 대충 이해가시죠? 이렇게.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배달이 아니고 포장이라고 하면 포장일 갔을 때는 이런 거. 포장일 때는 야, 주문 금액이 20,000원이 넘어가면 뭘 해주고 싶냐면 프라이스가 20,000원이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야, 포장 할인해 줄게. 많이 시켜 주문하셨는데 2,000원 할인 콜. 배달비는 안 받고요. 배달비는 당연히 없죠. 포장이니까 2,000원 할인해 줄게. 근데 20,000원이 안 넘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else 코스트는 할인은 저희도 이제 자영업 장사하는데 많이 힘드니까 20,000원 이상 주문해 주셔야 포장으로 찾아가실 때 할인해 주십니다. 할인율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인은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고 22,000원이니까 할인을 받겠죠. 2,000원을 20,000원 이상이면 할인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가격 22,000원 코스트 빼기 2,000원 20,000원에 2,000원을 빼서 22,000원에서 2,000원을 빼서 20,000원이랑 가격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또 작성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 프라이스 옵션 같은 것만 인풋으로 대치해 가지고 딱 만들면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문법 공부를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if문, 중첩 if문, 중첩 if문이 끝판대장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야, 옵션 이꼴 배달은 비교 연산이잖아. 비교 연산의 결과로 논리값을 나오는 걸로 처리했어. 근데 이제 논리연산은 언제 나옵니까? 논리연산은 여기다가 조건을 좀 더 달고 하면은 나오겠죠. AND와 OR는. 그래서 그건 차근차근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서 좀 더 다양한 예제들로 복습도 좀 하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